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된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된 경제민주화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잘못된 명제이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지금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진행 중인데 차례차례 이제 강론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론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우리 김 PD는 나중에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지난번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쭉 연결해서 편집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런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 는 오류입니다. 이거 오류, 분명히 오류입니다.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오류.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먹고 산다는 것도 오류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얘기는 아주 고전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특히 대자본이 이제 대자본을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이 다 죽고 소수의 대자본만 남게 되고 다수의 굶주린 가난 기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과 대립이 생기면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도식이죠. 제가 언젠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인생은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매니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사는 길게 보면 말하자면 개체가 복제가 쭉 되어 가면서 발전해 온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고대사 문명이 좋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먹는 거는 해결되었지만은 마음은 나빠지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오류들인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경제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대기업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원가 쥐어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KDI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놀랍게도 KDI에서 자료 나온 그 말과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요. 또 경제계획연구소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거악한 소위 재벌개혁론자인 참여연대에서 별도 조직으로 만든 게 이제 경제개혁연구소입니다. 근데 경제개혁연구소도 이 KDI 연구소하고 똑같은 결론이고, 당연히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 경영 분석 자료도 똑같은 결론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DI 자료를 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이제 지난 통계를 쭉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위에 게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고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입니다. 말하자면 대기업은 계속 커지고 중소기업은 계속 악화됐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이 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또 표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있고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제가 조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입니다. 1990년에서 2009년, 최근, 지금 2012년입니다만 2009년까지의 통계인데, 이 20년 동안에 제조업에서 10.3%의 출하액 증가율입니다. 말하자면 총 매출입니다. 대기업은 10.0%, 20년 동안에. 중소기업은 얼마일 것 같아요? 10.8%입니다. 대기업보다 0.8% 높습니다. 이걸 시기별로 나눠서 외환위기까지 또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1999년에서 2009년까지의 외환위기 이후 10년, 12여 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 9.4%, 대기업 9.3%, 중소기업 9.4%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보다는 부가가치 증가, 말하자면 영업이익 개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건 물론 한국은행, 광고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재분석한 겁니다만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대기업 8.7%, 중소기업 9.48%입니다. 9.8%.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제조업 7%, 대기업 6.7%, 중소기업 7.3%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은 조금씩 떨어지고 중소기업이 오히려 조금씩 약진에서 올라갔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기회갔다부터 들은 게 중소기업은 다 망하고 대기업이 착취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되냐. 사실이는 겁니다. 사실이.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체 들어가면 뭐 억대 연봉이다, 뭐 돈 엄청나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도 금융권 이런 데는 비싸죠. 오히려 공기업 이런 데가 높고 금융권 이런 데가 높고요. 예를 들어서 유통시장이 제일 많은 롯데그룹 이런 데 뭐 급여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정도죠. 장기간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기업 정녕 분석. 제조업 분야입니다. 대기업 분야에서 제조업 영업이익률 8%에서 7% 정도로 쭉 이제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은 5% 내외로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원가 쥐어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벌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기업 실적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률, 사실 이게 이제 기업 정형지표로 제일 정확한 게 매출액 영업이익률인데 대기업은 5.69%에서 8.80%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5.08에서 5.67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립기업, 말하자면 대기업에 쥐어짜이지 않는 기업, 쥐어짜인다고 하니까 쥐어짜이지 않는 기업은 4.5%에서 3%대로 하락했습니다. 쥐어짜서 잘 살고 있다. 안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이것은 참여연대가 부설인가요? 뭐 참여연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경제개혁연구소의 자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똑같은 자료 가지고 돌려서 만들었으니까요. 한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쥐어짜인다고 알려져 있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5.08에서 5.67로 올랐고요. 독립기업, 독립중소기업들, 짜이지 않는 독립기업들이 4.5에서 3%대로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경제력 집중되고 있다고 이제 보면, 흔히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기업 경제력 집중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그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또는 그 회사의 총자산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말하자면 전체 산업의 틀이 이제 100이란 100이 있다면, 뭐 이거는 언제든지 늘어나게 돼 있죠. 경제 성장과 함께. 오케이, 뭐 어느 시점에 100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집단이 그 100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을 비교하면 자산 비중 40%대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42.4%였어요. 매출 기준은 44.1에서 35.8로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랬죠. 경제학을 하신 분이 분명히 플로우하고 스톡이라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충분히 구분하실 텐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당연하죠. 기업들이 크니까요. 자산은 저량 기준으로, 매출은 뭐 원가, 비용까지 포함한 스톡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GDP하고 비교하면 30대 그룹의 자산 비중이 69에서 95%로 늘었다.
매출 비중은 75에서 89.6으로 늘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전체 100인데 대재벌이 69에서 95로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중소기업들도 자산과 매출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업계 안에서 보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거죠. 기업계 안에서 보면 자산 비중 40%, 매출 기준 35.8%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매출 기준으로 30대 대재벌 30대는 아니죠. 이게 이제 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기준으로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합인데 35.8% 중에서 해외 매출을 빼면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외 매출을 빼면 그 해외 매출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국내에서 시장을 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해외에서 벌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빼면 정결의 집중도 26.3%로 오히려 떨어져요. 35.8이 아니고 26.3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해외로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현대중공업은 90%, 삼성전자는 85%, 현대자동차 60%, LG그룹 88%, 현대중공업은 88%네요.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의 85%를 해외에서 벌어옵니다. 현대자동차 60%, LG그룹 88%, 현대중공업 88%. 중소기업은 얼마냐? 34%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0.1%였는데요. 그게 지금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별로 밖으로 안 나가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중소기업 밖으로 좀 나가서 열심히 뛰게 독려하는 거. 오히려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력 집중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재벌닷컴인가 하는 곳에서 이제 경제력 집중, 4대재벌인가 10대재벌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 통계라는 게 아주 장난입니다. 4대재벌만 통계를 낼 수도 있고 10대재벌만 통계를 낼 수도 있고 30대재벌을 낼 수도 있고 전체 재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리한 것만 딱 골라서 얘기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무지하게 늘어났거든요. 어디에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죠. 국내 시장에서 막 잠식해서 들어가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막 시장을 밀어붙여서 국내 시장을 독점한 게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 처음 밖에 가서 벌어왔잖아요. 밖에 와서 벌어와서 그나마 국부에 얹어주고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재벌 경제력 집중하지 말라고 하면 밖에서 번 돈은 밖에서 돌리고 갖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삼성전자 해외 법인 하나 만들면 되죠. 삼성전자 본사를 2개로 만들면 되죠. 서울 본사에 있고 홍콩 본사 하나 만들어서 해외에서 매출 올린 건 전부 홍콩에서 키핑을 하고 서울에서 번 것만 서울에서 키핑한다. 그럼 삼성전자 경제력 집중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재밌는 자료인데, 이 포브스지의 포브스지가 상위 몇 대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쭉 다시 집계를 해보면, 상위 20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상위 20대 기업 경제력 집중. 전체 산업에 대한 비중. 입니다. 전체 산업에 대한 비중. 미국 25%입니다. 미국 25%. 대만 59%입니다. 일본 40%. 영국 50%. 프랑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74%입니다. 스웨덴이 얼마나 될까요? 스웨덴 79.8%입니다. GDP 대비입니다. GDP. 자산 기준으로. 자산을 GDP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가 아니고
GDP라고 하는 어떤 크기에 그냥 비교를 해본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 총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GDP보다 많습니다. GDP는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이익 개념이죠. 그 매출은 뭐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25%, 상위 20대 기업의 자산 총액을 GDP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은 20% 정도 된다. 대만은 껑충 뛰어서 59%, 60%. 일본 40%, 그러니까 25%, 일본 40%, 대만 60%, 영국 50%, 프랑스 74%. 스웨덴 얼마일 것 같아요? 김PD, 스웨덴 얼마일 것 같아요? 아, 얘기했어요? 79.8%. 한국 얼마일 것 같아요? 한국. 김PD 한국. 참고삼아 얘기하면 일본이 50%, 대만이 59%예요. 일본이 40%, 대만이 59%. 미국이 25%. 미국보다 분명히 높을 것 같지. 그잖아요? 프랑스 74.39%. 우리 50%예요. 영국과 비슷해요.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경제적 집중,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무슨 경제적 집중이 있어서 삼성이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뭐 좁은 시장에서 무슨 울타리 안에 치고 들어가지고 배를 내밀고 막 밀어붙이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좌빨들은 전부 그런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대기업이 막 골목까지 문어발을 막 퍼뜨려가지고 골목 얘기는 다음 해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착취한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출장 갔다 와서 미국의 중소기업들, 우리는 새벽 6시에 집합합니다 할 땐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납품업체들이 요즘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 있다고. 신났거든요.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9%입니다. 납품업체 이익률이 6%가 넘습니다. 7% 이렇게 됩니다. 그 재작년 통계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4%였어요. 재작년일 겁니다. 이게 작년에 약간 떨어졌어요. 납품업체는 7%. 참 높죠. 굉장하죠. 은행에 맡겨두면 얼마인가요? 3%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납품업체 7%. 삼성전자 납품업체 다 합친 거고요. 휴대폰 부분만 따로 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납품하는 10개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 11%. 시중금리익은 3배, 4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제조업에서 11%의 영업이익률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지금 현재 스코어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3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14% 조금 안 되죠. 그 삼성전자가 애플의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이 안 됩니다. 올 들어서는 아마 조금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에는. 올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좀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LT 쪽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납품하는 한국 부품 납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 11%. 같은 기간에 그러면 애플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2%입니다. 그 중에서 최대 조립업체 폭스콘 1.5%입니다. 폭스콘 영업이익률 1.5%입니다. 최종 조립이거든요. 매년 10%씩 애플에서 폭스콘의 원가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제가 MBC 100분 토론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LCD TV 몇 년 전에 불과 뭐 작년, 재작년 그제 300만원. 지금은 이제 호 단위로 몇십만원이죠. 원가가 폭발적으로 막 그냥 내리꽂히고 있는 겁니다. 회사별로 볼까요? 아이패드 조립안의 인벤텍 어플라이언스 영업이익률 1.3%, 캐처 테크놀로지 1.2%, 터치펜을 공급하는 윈텍 아이패드 애플에 납품하는 겁니다. 0.6%, 회로 기판을 제조 납품하는 컴팩 마이너스 2.2%, 터치스크린 납품 마이너스 12.7%입니다. 폭스콘 1.5%. 뭐 대만 상장사 애플에 납품하는 9개 다 합쳐서 평균 3.2%.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 11%. 한국 기업이, 한국 재벌이 중소기업을 마치 흡혈귀처럼 착취한다. 누가 그래요?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가온다고 느끼는, 이빨을 앙다물고 삼성을 욕하는 사람도 많죠. 왜? 탈락한 사람들. MRO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MRO는 잠시 뒤에 하고. 그럼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생겼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이 잘 안되고 중소기업이 해먹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또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말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익률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도 독립기업보다는 낫습니다. 독립내수기업보다는. 해외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과당경쟁, 지원과 보호로 구조조정이 안되고, 흔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수로는 99%, 종업원 수로는 80%, 근로자 채용은 88%를 채용하고 있어서 998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 왜? 퇴출이 안 되잖아요. 퇴출이.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기준, 매출 기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해외 수출을 빼면 오히려 경제력 집중도는 훨씬 떨어진다 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우화 또는 신화다. 그건 신화에 불과한 거다. 그건 팩트가 아니고 뭐 팩션도 아니고 그냥 우화, 신화다. 페이블이다.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예를 들어서 경제력 집중이나 양극화를 느끼는 건 이제 대기업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의 차이가 이제 문제죠. 그 우리가 피부로 아주 느낍니다. 대기업에, 잘 나가는 대기업에 있는 근무하는 친구의 월급과 시원찮은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월급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거의 뭐 40%, 50% 가까이 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노동 문제가 생깁니다. 강력한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몫으로 돌아갈 것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 노조가 비정규직들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엘라바마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미국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5배는 아니죠. 3배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2점 몇 배죠. 4만 6천, 4만 7천 불이니까 2점 몇 배입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엘라바마 공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한국 울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울산이 높습니다. 그럼 그 높게 받는 국민소득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많이 받는 거죠. 그 높게 받는 것은 누가 내느냐? 현대자동차 1차 납품업체는 아니에요. 1차 납품업체는 지금 신났습니다.
2차, 3차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존재하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거기로부터 착취한 거예요. 귀족노조가 아무런 무방비에 힘없는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착취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올려주면 될 거 아니야.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라. 그럼 현대차 문 닫아야죠. 현대차 문 닫아야죠. 도요타보다 인건비가 많다. 현대차만 놓고 보면 그거 다 밑으로 착취한 거죠. 그래서 이 어이없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어이없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소위 97년 체제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에 소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노동조합이 권력기구로 부상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 민주노동당의 통합진보당 이런 거잖아요. 어이없는 세력들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동조합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노동시장의 평화를 파괴하고 그 대개 이제 그런 노조들이 각 산업의 최고 부위에 조립업체에 있거든요. 제가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파일로트 노조의 파업. 파일로트는 정규직이고 연봉이 1억 몇천만 원씩 하죠. 이 최종 목을 쥐고 있는 단결된 이쪽에서 파업을 해버리면 비정규직 스튜어디어서 거기에 뭐 기내식 삽입은 납품하는 업체 비정규직 뭐 아주머니들 뭐 오늘도 김밥 말고 있는 아주머니 뭐 부식 만드는 공장에서 뭐 일하는 아주머니들 다 굶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하냐. 같은 비행기 한 대 띄우는 들어가는 말은 노동의 쭉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그 최상층부에 있는 말하자면 파일로트들이 그 밑에 있는 스튜어드를 비롯해서 뭐 커튼 뭐 비행기 안에 있는 뭐 시트 같은 거 빨래 해주는 공장 뭐 다 놀잖아요. 일 없으면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 임금 착취해서 지 임금을 더 많이 챙기고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깰라 그러면 재벌개혁 이런 게 아니고요. 노동단체, 강고한 노동조합을 깨버리고 강고한 잘못되어 있는 노동법을 깨어서 노동시장 자체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누구든지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경제력 집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잘 산다 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런 엉터리 주장에 근거한, 엉터리 분석에 근거한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